여러분들 잘들 계시죠? 저도 잘했습니다. 취업의 신 박정호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주제는 뭐냐? 3천만 원이 걸린 위기상황. 이렇게 말해라! 여러분들 면접할 때 어떻게 답변하는지에 따라서 그 3천만 원이라는 의미는 연봉을 말하는 것들이거든요. 기본 연봉에다가 인센에다가 기타 등등 다 포함해가지고 어쨌든 3천만 원인데, 면접할 때 힘들게 서로 통화되면 뭐예요? 면접할 때 합격이 돼야지 3천만 원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솔루션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층에 사는 아저씨랑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면접할 때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준비했던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준비했던 답변들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면접 끝나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밤에 잘 때 이렇게 말할걸, 저렇게 말할걸, 이렇게 했다가 새벽 3, 4시 돼야지 겨우겨우 잠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확실하게 솔루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면접 당일날 면접 보러 갈 때 기출문제 보면서 보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방법 맞나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상 질문과 답변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본인의 방에서 혹은 스터디룸 충분히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면접 당일날에는 면접장 갈 때까지 뭐에 주력을 해야 되냐면은 미소, 얼굴 표정. 다시 말하면은 제 사례를 들면은, 저는 면접 당일날 되면은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면접장까지 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얼굴 근육들을 많이 풀었습니다. 왜냐? 1대1 면접 당연한 거고 다대자면도 마찬가지인데 인상이 중요하니까. 근데 긴장이 되기 때문에 얼굴 근육이 경직이 되거든요. 그래서 면접 당일날 되면은 얼굴 근육을 푸는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예상 질문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막연해서요. 아주 쉽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3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이력서, 그리고 자소서, 그리고 3번째는 기업 홈페이지와 그 기업과 관련된 최근 뉴스들, 이렇게 3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상 질문 준비할 때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 베스트 10 그거대로 외우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면접관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질문들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 아까 말씀드린 이력서, 그리고 자소서에서 특징적인 것들이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것들이나 뭔가 내용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2번째는 당연히 이제 시사상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업 분석입니다. 기업 분석을 바탕으로 제대로 이제 기본기를 갖춰놓고 있으면은 회사에 대한 질문들이 항상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내공 있는 답변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팁 알려드리면은, 예상 질문들을 이제 그 기업 홈페이지에서 뽑아낼 수 있는데 그냥 그거대로 외우지 마시고, 그 정보가 나와 있다면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입사하게 되면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한 발자국, 2발자국 멀리 내다보고 예상 질문들을 뽑아내고 답변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답변은 어떻게 연습해야 되죠? 저는 딸딸딸딸 외운 다음에 무조건 말로 연습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대부분 잘못된 방법으로 답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분처럼 답변 내용들을 써가지고 그거대로 외워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외워서 연습하면은 이 친구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은데 외워갖고 왔구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없겠다, 역량과 인성을 볼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답변 내용들에 대해서 면접관들이 집중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써서 외우지 마시고, 옛날에 제가 구직 활동했을 때 어떤 식으로 했었냐? 별거 없습니다. 질문들은 다 뽑아놓고 나서 그에 대한 답변들은 대본 쓰지 말고 정 못하겠다 싶으면은 핵심 키워드 한두 개 정도로만 써놓고 나서 직접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말하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뭐가 좋냐?
자전거 타기랑 똑같습니다. 자전거 처음에 타면은 타자마자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타다 보면은 1m 가다가 넘어집니다. 좀 가다가 또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전거가 타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답변 연습들은 무조건 말로 하는 연습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말로 연습하시고 대본 갖고 외우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말해서 이 사람은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판단이 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면접 하루 전날이나 이틀 전에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면접 오라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급한 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에 의한 충원 형태이기 때문에 급하게 면접을 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갑작스럽게 면접이 잡히게 되면은 보통 기업 분석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력서, 자소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급한 면접일 때는 그럴 필요가 없고 기업 분석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주력 상품, 매출액, 직원 수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의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보고 예산 질문들을 출연해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면접 대비를 그렇게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인적사항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했던 사회 경험들 위주로 물어볼 테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광범위하게 준비하지 마시고 기업 분석은 싹 빼라. 그리고 본인한테 들어올 질문들만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옆에 있는 면접자가 말을 되게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쫄았어요. 근데 저는 통과돼가지고 2차 면접 갔는데 말을 잘했던 그 친구는 없더라고요. 이거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전에 제가 답변 연습할 때 외우지 말라 그랬죠? 그냥 말로 연습하라 그랬죠? 근데 면접할 때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경우에도 예전에 면접 봤을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상당히 말을 잘하더라고요. 말을 잘하는데 이 친구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앵무새가 말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면접관들은 그 친구가 말을 잘하고 있는데 보지도 않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겁니다. 이 친구가 인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꽃은 향기가 나야지 진짜 꽃입니다. 그 향기가 뭐냐? 말 잘함과 동시에 이 사람의 입사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게끔, 나 떨린다, 나 열정이 있다, 이런 내 감정, 마음을 느껴지게끔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 안 하고 답변 내용에만 중점적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라 판단됩니다. 희망연봉 적을 때 어떻게 적어야 되죠? 저는 마음 같아서는 5천도 적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세상이 워낙 좋아져서 연봉 엔간한 기업들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봉 공개를 안 하는 기업들도 물론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 연봉이 만약에 나와 있다면은 그대로 쓰시면 되고, 연봉이 안 나와 있으면은 이거 알아두세요. 우리나라 모든 대주자들과 우리나라 모든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다 합쳐가지고 신입사원한테 주는 평균 초봉이 2,500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원래 3천만 원 주는 회사인데 2,500만 원 안 줍니다. 그대로 3천만 원 줍니다. 희망연봉을 적으라고 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그게 있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연봉이 이만큼 되는데 이 친구는 이만큼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희망 내규에 따름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2,500 이게 적든지, 아니면은 그 기업 연봉이 나왔다면 그 기업 연봉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취업 전문가들이 1차 면접할 때랑 2차 임원진 면접할 때는 면접이 비중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실무진 면접은 당연히 역량을 평가하긴 하지만은 역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회사 직원 채용할 때도 1차 면접일 때는 역량 면접 60%, 인성 면접 40%, 6대4. 2차 면접일 때는, 임원진 면접일 때는 거꾸로 뒤집으시면 되겠습니다. 역량 4, 인성 6. 한쪽으로 인성, 한쪽으로 역량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골고루 평가하는데 다만 1차 면접과 2차 면접에 각각의 이제 인성과 역량의 비중이 약간 다르다.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변을 못했었어요. 이럴 때 탈락하죠.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한다면 대신에 그 질문과 비슷한 이슈나 주제를 가지고 어필해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지금 1달러 얼마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으면 내 달러 지금 환율 계산 못해. 근데 어렴풋이 기억나. 유로화 아니면 위안화 뭐 엔화 이런 것들. 그걸로 대체해서 말을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아예 못하면 이 친구는 힘든 상황이나 고난이 생겼을 때 포기하고 퇴사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다른 주제라도 비슷한 이슈라도 갖고 와서 답변을 하면 이 친구는 어떻게든 간에 일을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조기 퇴사를 안 하겠구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의 구직활동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인사총무, 영업관리, 경영지원, 구매 이런 다양한 직무들 지원할 때 그럴 때마다 직무의 색깔에 맞춰가지고 답변 내용을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영업이나 영업관리 쪽이다. 그럼 저는 항상 딱 자세 잡고 목소리 크기도 크게 하고, 안녕하십니까, 영업관리팀 지원자 박장호입니다. 이런 식으로 열정, 패기, 자신감 이런 것들을 뿜뿜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도가 지나치면 안 되겠죠. 반대로 예를 들면은 회계나 재무 쪽이다. 그러면은 정적인 지원자로, 그러니까 얼굴 표정을 웃고 있대 침착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살짝 웃고 제스처 많이 안 하고 그냥 질문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목소리 크기도 아까 전에 제가 열정 이렇게 말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사무직 지원할 때는 제가 갖고 있는 열정 좀 톤 다운을 시킵니다. 목소리 크기 다운 시키고, 아까 전에 제가 영업이나 영업관리 쪽으로 지원했을 때 목소리 톤이 솔이나 라 사이였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말한 것들은 파랑 솔 사이입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직무마다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은 면접할 때 합격하실 겁니다. 화이팅!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는데, 면접할 때는 원래 평균 답변하는 시간이 40초거든요. 근데 1대1 면접할 때는 이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면접관이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40초가 아니라 1분이나 1분 30초나 이렇게 길게 말해도 됩니다. 근데 이 면접관이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안 갖고 있다. 그러면은 초반에 말씀드린 40초 안팎으로 끊어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1대1 면접할 때 답변은 면접관의 컨디션과 관심도에 따라서 시간 조절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대1 면접은 이 지원자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 사람의 역량과 인성을 평가하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면접보다는 좀 마음가짐을 가볍게 가지되, 그렇다고 이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시간을 오래 두고 여러분들을 평가할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결국엔 저처럼 이제 사장이나 임원진들이 1대1 면접 볼 때 답변을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지만은 간부급 이상급들은 아무래도 인성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회사의 업무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업무들은 단독 개인 플레이보다는 팀워크를 중심으로 한 업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답변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은 상, 중, 하 이렇게 있으면은 중간 단계 정도로만 하시면 되고, 1대1 면접일 때는 쉽게 말해서 이제 넉살을 좀 떨어라. 인간성 좋아요. 어느 팀에 가든지 어느 사람이랑 같이 팀을 맺든지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왜냐면 결국에는 1대1 면접을 뽑는 이유는 같이 회의하고 싶은 사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잘 새겨 들으시고, 특히 경력직 분들은 태도, 자세, 미소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경력직 분들은 이미 역량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1대1 면접까지 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력직 분들은 본인의 업무 습관을 새로운 회사 안에서 잘 변화시켜서 적응할 것이냐, 또 새로운 사람들한테 이 친구가 잘 스며들 것이냐, 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경력직 분들은 이 점을 명심하시고
1대1 면접 질문 답변법 마치도록 하고 항상 취업의 신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뵐 겁니다. 그럼 이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